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민주당 경선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여수와 순천이 결선 투표에 들어가 막판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캠프별 합종연횡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이로 인한 잡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학은 하석 2명으로 압축된 순천시장 경선전이 후보별 지지 선언을 둘러싼 논란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 후보 측이 1차 경선 직후 장만채 후보가 자신을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는데 장 후보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곧바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장 후보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도 사진은 경선 발표 이전에 만났던 장면이며 당시 단순 협력을 약속한 수준이었다고 선을 그었고 오 후보 측은 보도자료의 내용은 사실이라면서도 조급하게 언론에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 후보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결선을 앞둔 허석 후보 측은 손은모 후보의 지지세를 흡수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교계를 통한 인연을 전한 데 이어 손 후보가 캠프를 직접 방문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며 보도자료를 내 적극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권오봉, 정기명 두 후보가 결선에 오른 여수시장 경선전도 탈락한 후보 진영의 조직과 지지세가 어디로 향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김회재 의원의 지원 논란이 일었던 강화수 후보가 탈락 직후 권오봉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와 정책 협력을 선언하고 나섰고 정기명 후보 측은 1차 경선에서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전창곤 후보 진영을 끌어안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재무 후보로 단수 확정된 광양은 1차 경선에 대한 반발이 나와 쉽지 않을 본선에 대한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3.4%포인트 차로 석패한 이용재 후보가 입장문을 통해 권리당원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 확인을 요청하자 서동영 의원 측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한 논조의 성명까지 동원해 조기 진화에 나선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단체장 후보가 모두 낙점되고 도의원, 시군 의원들의 경선이 마무리되는 이번 주 선거의 최대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당심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움직임과 후보 진영별 합종연횡을 둘러싼 수싸움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MBC 보도로 중단됐던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이 오염된 권리당원을 빼고 100% 국민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경선을 치른 곳에서는 온갖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민주당은 그저 선거 일정 소화에 급급합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목포시장 후보 경선을 100% 국민 경선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보도로 드러난 민주당원 8천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오염된 권리당원을 경선에서 배제한 겁니다. 매주 월수금 열리는 비대위 공식 회의가 아니라 일요일 간담회를 통해 결정해놓고 논의의 배경은 딱히 설명하지도 않은 채 그저 따르라는 모양새입니다. 목포지구장 당원 농구 유출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나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요. 안건으로 올라가는 하진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졸지에 목포 지역 권리당원 1만여 명의 선거권이 박탈됐습니다. 100% 국민 경선을 치르게 된 김종식, 강성휘 예비후보는 중앙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결은 달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사자가 캠프에 있는 김종식 예비후보는 사퇴와의 선긋기에 힘을 주었고 이번 비대위 결정은 입당원서 유출 의혹과 김종식 후보가 무관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강성휘 예비후보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결정이라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종식 후보 캠프 비서실 일정 관리 담당자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러한 관련성조차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목포뿐 아니라 다른 지역 민주당도 시끄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영암에서는 권리당원 신분을 속인 채 거짓 응답이 이루어지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전동평 예비후보가 우승희 예비후보를 비판하며 재심을 신청했고 광양에서도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차 경선을 앞둔 강진에서는 비공개되어야 할 1차 경선 결과를 강진원 예비후보가 공개해 선거에 악용되고 있다며 이승옥 예비후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인데 그걸 누출을 시켜가지고 전부 외부에다가 알렸고 또 그 득표율도 정확하지도 않는. 민주당 비대위는 각종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당내 일정 소화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전남 민주당의 혼란에 대한 민주당 중앙당의 언어는 삼자적 화법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리우는 지선 공천 과정 동안 가장 시끄러웠던 호남과 광주가 솔선수범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민주당의 전남 지역 공천은 선거 때마다 시끄러웠지만 이번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저희 여수 MBC가 주관하는 민주당 순천시장 경선 후보 2차 토론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35분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1차 경선을 통과한 오하근, 허석 후보가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과 자질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며 여수 MBC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선거법을 위반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모 단체 행사에 참여해 자신의 명의로 선거구민 4명에게 130여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 A씨와 단체 회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고발 사건 18건 가운데 기부 행위와 관련한 것이 10건을 차지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은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해 어업 피해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해상 가두리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이런 피해를 줄이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각종 어리와 전복 등을 양식하는 여수 앞바다의 해상 가두리는 전남도내 전체 양식장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동안 나무로 만들어진 해상 가두리는 해마다 태풍과 적조 같은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해 적지 않은 어업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곤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목재 가두리 시설이 태풍이나 적조를 피해 옮기기 어렵거나 또 이동 중에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소온이나 적조가 왔을 때 대부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고기들을 방치한 상태였는데 이 내파성 가두리로 교체하고 나서는 좀 보다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노후 목재 가두리를 폴리에틸렌 재질로 교체해 파손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식인데 가두리 한 대당 370만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되고 전체 비용의 70%를 시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여수 지역의 전체 해상 가두리는 7,400여 대. 2016년에 시작된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지금까지 80%가량 교체가 완료됐고 올해도 7억여 원이 확보돼 19호가 188대가 교체됩니다. 기존의 목재 가두리보다 이렇게 내파성 가두리로 교체하면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민들은 좀 돈이 들더라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 여건이 열악한 어가에서는 자부담이 어려워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감안한 연차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해상 가두리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해마다 반복되는 태풍과 적조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 피해를 줄이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부족한 배후단지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기존 동서측 배후단지 유휴 부지를 용도 변경을 통해 분양까지 마친 데 이어 새로운 배후 부지의 분양과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양 항내 컨테이너 물동량은 모두 210만 TEU. 이 가운데 47%를 넘는 99만 TEU가 광양항 배후부지 내 54개 기업에서 창출된 로컬 화물입니다. 로컬 화물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현재 광양항 배후부지 230만 제곱미터 면적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고 용진안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요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현재 광양항 동서측 배후부지 가운데 주차장, 녹지 등 14만 제곱미터 면적에 대한 용도 변경을 통해 최근 9개 입주기업 선정을 마쳤습니다. 또 광양 세풍산단 내 33만 제곱미터도 매입해 배후단지로 지정하고 조만간 입주기업 모집에 나서게 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광양항 북측 배후단지도 연내 본격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측 배후단지 11만 제곱미터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빠르면 이번 올해 말 착공해서 2026년까지 개발될 예정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추가로 확충될 광양항 배후부지에 기업들이 입주해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광양항 컨테이너 로컬 화물량도 30%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약 99만 TU 화물을 창출해왔는데요. 저희가 세풍산단까지 다 되게 된다면 130만 이상은 이쪽에서 창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 사업이 포함되면서 광양항은 재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 같은 긍정적 분위기를 타고 광양항 배후부지 확장 사업도 함께 새로운 동력을 얻어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일교차가 벌어지는 3월부터 7월 사이에는 바다 안개가 짙어져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선박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고 탁한 시야를 틈타 범죄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바다에 짙은 안개가 자욱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3월부터 7월 사이에는 일교차가 크다 보니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기간입니다. 짙은 안개는 선박 충돌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남에서 최근 5년간 3월에서 7월 사이 발생한 166건의 선박 사고 가운데 방향 상실, 충돌 등 시야 확보가 어려워 발생한 경우만 57%에 달합니다. 안개가 많이 끼가지고 배 항해를 하다 보면 출돌도 할 수 있고 어디서 그 배들이 나타나서 우리 배들에다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제일 위험할. 밀수범과 밀입국자들도 짙은 안개가 낀 이 시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시가 25억 원에 달하는 담배를 몰래 들여오려던 어획물 운반선이 해경에 검거되는 등 3월에서 7월 사이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수와 밀입국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안에는 소형 보트들이 없는데 이런 소형 보트들이 그 한 방향 목적 항해를 한다거나 또는 이런 그 어선들이 어구를 적재하지 않고 조업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계속 항해를 한다거나. 해경은 최근 게릴라성 짙은 안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가시거리 1km 미만의 바다 안개가 예상될 경우 어민들의 출항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갑작스러운 농무로 앞이 보이지 않을 경우 해로드라는 어플과 음향 신호를 통해 위치 확인을 하시고 해양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경은 또 해무가 짙어지는 시기 잇따르는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순찰과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국 지자체의 절반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여수와 나주도 대상지에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의 지난달 29일 발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49.6%인 113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인 2020년에 비해 11곳이 늘어난 것으로 전남에서는 여수와 나주가 새롭게 포함돼 제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 현상을 반영했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은 한 지역의 20세에서 39세까지의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수치인 소멸 위험 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올해 봄 테마에 맞는 찾아가고 싶은 섬 9개 섬 가운데 전남의 섬 5곳이 포함됐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찰칵섬에는 신안 선도와 완도 청산도, 동물섬은 고양이 섬으로 불리는 고흥 애도, 가족섬에는 여수 낭도와 완도 생일도가 선정됐으며 행안부와 한국섬진흥원은 해당 섬을 방문해 참여하는 미션형 이벤트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